안녕하세요, 실천남입니다. 오늘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에서 핵심 내용 3가지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함으로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타인에게 기쁜 나쁜 말을 듣거나 놀림받거나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임이 틀림없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이초부터 놀림받을 일은 없다. 인상이 무섭고 험악한 분위기를 띠는 사람에게 마음 놓고 무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 사람을 함부로 놀렸다가 엄청난 반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지 않겠는가. 타인에게 얕보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방법은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꼭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치 않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두 번 다시 싫은 말은 듣지 않게 된다. 영국인이 반장난으로 중국인의 변발을 붙잡고 어이 돼지 꼬랑지 라고 부르자 그 중국인은 영국인의 넥타이를 꽉 쥐어잡은 채 이거 개목줄을 달았네 라고 반격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당하면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을 자신의 신조로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비결이다. 미주리 대학의 케네스 셸든 박사는 당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돌려주면 상대방에게 만만치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의 공격 또한 멈추게 되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제대로 반격을 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친절하고 협력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뿐 자신의 이득은 전혀 없다. 상대방에게 놀림을 받거나 무례한 말을 들으면 그 2배로 되돌려줘야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은 관대자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놀림받았지만 바로 재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센스 있는 말로 받아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도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 확실하게 상대방을 쏘아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10초 정도 똑바로 응시하라. 이렇게라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이 화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하도록 하자. 그러면 상대방도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서 아 미안 농담이었는데 그렇게 화낼 줄 몰랐네 하며 갑자기 겁을 먹게 되어 있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쏘아보는 것으로라도 반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포인트. 무례한 말에는 바로 반격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웃지 않고 노려봐주는 것이 무시당하지 않는 비결이다. 2번째, 대화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 대화를 할 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있다. 그것은 과 그리고 뭐뭐인 것 같아서 와 같은 표현들이다. 조금 신중한 인상을 주겠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천천히 말하며 중간에 그런 표현을 곁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머뭇거리고 자신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기 쉽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브렌다 러셀 심리학과 교수는 신입사원 지원자들이 취업 면접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90명의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때 테이프는 3개로 나누었다. 면접관과 3분 동안 대화하면서 또는 하는 감탄사를 15차례 넣어 말한 것. 저는 취직을 하면 대학에서 배운 것을 잘 살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2번째 테이프. 같은 내용으로 뭐뭐인 것 같아서를 15차례 넣어서 말한 것. 취직을 하면 대학에서 배운 것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3번째 테이프. 그런 말을 첨가하지 않고 깔끔하게 전달한 것. 저는 대학에서 배운 것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테이프를 전부 들은 후에 학생들에게 당신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테이프 3가 가장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고 테이프 1과 2는 거부감을 느꼈다는 등의 나쁜 평가를 받았다. 한마디로 면접장에서 그런 표현을 남발하는 것은 자책골을 넣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버릇처럼 이런 말투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어떤 말을 시작하면서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머뭇거리는 표현을 넣으며 듣는 사람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굳이 취업 면접장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읊조림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정답이라 하겠다. 그러니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런 습관이 있다고 지적을 받으면 이라는 말을 절대 꺼내지 않도록 훈련을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제 취미는 말이죠. 독서입니다. 라는 내용을 정할 때 의 부분에서는 소리를 삼키면서 제 취미는 말이죠. 독서입니다. 라고 말해보라. 문장 곳곳에 소리가 사라져버리지만 그 편이 오히려 상대에게 독특한 위압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언어 습관은 무의식적인 것이라 고치기 쉽지 않지만 스마트폰 녹음 기능 등을 이용해 시간할 때마다 연습한다면 한결 나아지고 자기 나름의 멋진 대화 테크닉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저 같은데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대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꿀꺽 삼키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당당해 보일 수 있다. 입리더와 인대외의 차이. 정치인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알아듣기 힘든 이유는 너무 정할 뿐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얼버무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어디 정치인 뿐이겠는가. 큰 이익이 걸린 비즈니스 현장은 더하다. 끝없이 늘어놓는 상대의 말을 대충 알아듣고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그게 낭패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이런 데에는 결론을 뒤로 미루거나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말의 편리한 언어 구조가 한몫한다. 동사가 뒤에 들어가야 하는 언어적 구성상 나는 책을 이라는 말을 한들 그것이 책을 읽고 싶다고 하는 것인지 사고 싶다고 하는 것인지 좋아한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끝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우물거리거나 두루뭉술하게 끝맺고 만다. 정부도 말이야. 외국한테는 저제대로만 외교를 해서 이제부터 성장산업의 가능성은 식재료나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이런 식의 말들을 듣는 사람은 초조하게 만들 뿐이다. 더 간결하게 문장의 끝맺음을 하려면 딱 부러지는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희씨 인도 요리를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단 한마디로 단정하는 것이 좋다. 좋아한다고 해야 하나? 아주 좋아한다는 건 아닌데 딱히 싫은 건 아니어서 기회가 있으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문장의 끝을 흐리면 똑 부러진 사람이 아니다. 혹은 싱거운 사람이라는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 미국 데이튼 대학 심리학과 존 스파크스 교수가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입사원 면접에서 뭐뭐입니다 라고 간명하게 종결 어미를 사용한 사람이 뭐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애매모호하게 끝을 맺는 사람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 대화의 비결은 어쨌거나 짧게 그것도 될 수 있는 한 아주 짧게 딱 부러지듯 단정을 짓는 것이다. 말을 조금 길게 하고 싶을 때도 앞에 먼저 결론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뒤에 자기의 발언의 근거나 보충의 말을 덧붙이면 된다. 이때 부연 설명을 대체로 15초 안팎이 적당하다. 짧게 자기 할 말을 전하고 발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자. 이런 대화 테크닉을 무시하고 자신을 어필하겠다는 명목으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서 악착같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장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넘어 무례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결국 화술의 승리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말하느냐에 있다. 문장의 끝맺음을 간단명료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듣는 사람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 결론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실전남이었습니다.